오늘 국짐 애들이 이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가장 중요한 윤석열 파면 선고일에 대한 분위기 보고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인 사피에 방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논의 소지로는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추진 배경을 두고는 SK와 현대차 등 그간 기업 현장 방문 일정이 있었고 삼성에도 제안했었는데 날짜가 결정된 거라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추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찍들이 지금 이재용 회장은 차마 좌파라고 못하고 부들부들 하는데 저는 이런 움직임 너무 좋다고 생각하며 추가로 정권 교체 시 기업들은 물론이고 공직 사회도 한번 제대로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 들었던 조언 중 가장 공감했던 우리 장인수 기자의 말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곧 끝나.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이 될 가능성 혹은 뭐 국민의힘의 그 누가 이제 정권이 교체될 게 뭐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 때에 그런 때에 경찰이 인사를 했는데 그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과 친한 인사로 쫙 인사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정권 말기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정권 말기에. 지금은 정권 말기도 아니죠. 지금 탄핵 직전이죠. 윤석열은. 지금 체포돼서 구속돼서 그런 상황에서도 관료들은 윤석열한테 충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경찰 누구 하나 경무관 승진했다 이 얘기보다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경찰, 관료는 민주 시민들을, 국민들을 혹은 민주당을 요만큼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요거는 좀 제 말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라를 정말 나라답게 하고 눈 떠보니 선진국 얘기까지도 듣지만 늘 가서 뭔가 막판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핵심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절대 민주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민주당 정부에 충성하지 않아요. 절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 관료들의 그냥 생리입니다. 그냥 얘네들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요. 아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얘네들은 정말 그럽니다. 민주당이 채찍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관료 사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집권하면 철저합니다. 나한테 충성 안 해? 너 내 라인이 아니야? 너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사람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하는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집권하면 뭐 자기 라인이어서 끌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양이고 그래서 끌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그 정부 부처나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그냥 그 조직 내에서 신망이 있고 그러면 승진시켜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나 뭐 이런 데로 불러서 갖다 써요. 굳이 뭐 민주당 성향이거나 내 라인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자기 조직에서 신방 받는 사람이고 큰 문제 없는 사람이니까 갖다 써요.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너 문재인 사람이네? 반드시 인사 조치하고 좌천시켜버립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그러니까 관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시작돼도 관료들 머릿속에는 나 다음 정부에서 계속 뭔가 잘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를 불러도 얘네들은 행복하게 청와대를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개무시라기보다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굳이 민주당에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개무시한다기보다는. 아니 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땐 인사권자니까 개무시까지는 못할 텐데 민주당 정부에서 너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잘 나가는 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거의 민주당이 집권할 게 확실시 되는 이 와중에도 경찰은 친윤 인사로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마약 수사 외압하고 최수균 상병 우리 입장에선 용서할 수가 없는데도 얘네들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최상목은 지금 윤석열 라인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을 직무대리로 임명을 했고 인사를 했고 그러고 있는 거죠. 관료들이. 이게 뭐 정치인의 입김이 아니죠. 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경찰 조직 내에서 힘을 좀 쓸 텐데 자기랑 친한 친윤 라인들로 까는 거죠.
2달 뒤에 조기 대선이 있건 말건. 그러니까 민주당은 얘네들한테 그냥 거예요. 이거 보면 진짜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이거를 좀 타개할 방법을 진짜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 집권해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중용했던 그 관료들한테 뒤통수 맞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뒤통수 맞건 안 맞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저는 그거는 관심이 없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잘해서 대한민국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개혁도 하고 언론개혁도 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되면 관료사회 개혁도 좀 하고 관료사회 분위기도 좀 일신하고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그래도 좀 국민들 눈치도 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나 승진한다,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만들어야지. 얘네들은 맨날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에 줄 설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이 고위 관료들이 참 슬픕니다. 네, 공감합니다. 정권 교체 즉시 민주당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파면인데, 헌법재판관 8인이 연휴 기간 동안 각자 기록을 검토한 뒤 4일부터 평일을 열어 의견을 교환하는데, 선고 기일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날짜는 7일 또는 14일인데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헌재는 17일까지 헌법재판에 관련한 일체의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즉 헌재가 다른 일정을 접어두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와 판결 결정문 작성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둘째, 이전에 탄핵 심판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님과 박근혜는 변론 종결 후 2주 내 금요일에 탄핵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 전례를 따르면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경우 3일 전, 박근혜는 2일 전 선고 기일을 통지했는데, 만약 7일 선고가 나온다면 이르면 내일경에도 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평의가 5일을 넘긴다면 그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심각합니다. 하루속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만 비로소 헌정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망언한 서천호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인 발언으로 치부하며 당 차원의 경고나 징계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폭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자는 주장을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제압하고 나라를 정상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정권 교체 뒤 국힘 해산 작업도 민주당이 추진해주길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